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특별대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보통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상속에 있어서요. 상속. 협의분할 상속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그다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문제가 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보통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배출하게 되고요.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친권자인 부나 모가 자신은 상속 포기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만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친권자 본인도 상속 포기하고 미성년 자녀도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청구를 했는데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특별대리인 선임하고 보정명령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정승인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도 적극재산을 받고 적극재산을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곧바로 한정승인 청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주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 만약 제 채무를 담보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친권자가 대리권을 행사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대리인은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이해상반 행위인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무슨 불이익을 준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꼭 그 명의자가 친권자냐 아니냐,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이익해도 친권자와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친권자가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권자가 금전을 대여받으면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건 이해상반 행위예요. 그리고 친권자와 미성년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친권자가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고 미성년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귀속되게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부가 매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해상반 행위로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상반되지 않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권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거는 이해상반 행위가 아닙니다. 법원은 외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누구의 채무입니까? 법인의 채무를 누가? 미성년 자녀가. 법인과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법원은 이해상반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만약에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 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서 특별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를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무권대리인. 만약에 나중에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돼서 추인을 하면은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만, 만약에 추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사건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그 재산적 법률 관계, 보통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은 만약에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의 친족으로 선임 신청을 하고, 만약에 부가 사망했으면은 부의 친족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이 외에 다른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신청하고 싶다, 이런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모가 돌아가신 경우 모의 친족이나 아니면 부가 돌아가신 경우 부의 친족이 이의 신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선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임 신청을 하기 전에 이런 관계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대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이해상반 행위가 되는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